정말 아파요? 어디서 병원에 갔어요? 어떤 의사가 그랬어요? 서류는 어디 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여기로 달려왔어요. 괜히 걱정하게 하지 마세요. 늙고 병든 어머니가 절대 잊지 못할 한마디. 한겨울 오후 북풍이 작은 골목길을 스쳐 지나갔다. 낡은 현관 틈으로 스치듯 불어왔다. 축축한 흙먼지와 마른 나뭇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퀴퀴한 냄새를 실어왔다. 빛바랜 기와지붕을 한 집 대문 앞에는 옅은 안개가 느릿느릿 드리워져 있었다. 작은 차가 멈추고 엔진이 꺼지자 작은 동네는 다시 차갑고 고요해졌다. 차 문이 열리고 석호가 내렸다. 두꺼운 코트가 온몸을 덮고 목에는 목도리를 두르고 가면은 얼굴의 거의 반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푸른 이끼가 얼룩덜룩한 작은 마당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온기가 없었고 그저 서두르고 낯선 느낌만 가득했다. 늙은 어머니가 반갑게 인사하기도 전에 석호는 베란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차가워 바람 소리를 완전히 가렸다. 정말 아프세요? 어디서 진찰 받으셨어요? 어떤 의사가 그러셨어요? 서류는 어디 있어요? 모든 일을 버리고 여기로 달려왔는데 당신이 나를 보고만 있었다고요? 괜히 걱정하게 하지 마세요. 집안에서 윤실은 썩은 나무 문틀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은 마치 집안의 마지막 온기를 붙잡으려는 듯 문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다. 북풍이 베란다를 스치고 지나갔고 은빛 머리카락이 이마를 스치며 흐릿한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목이 메었다. 엄마,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두려웠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까봐. 석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나쁜 소리 하지 마. 아직 걱정거리가 많잖아? 이 일 때문에 엄마가 불러냈잖아? 너무 피곤해. 그는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흘끗 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 황금빛 계란 프라이 한 접시, 새콤달콤한 김치 한 그릇. 어린 시절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젓가락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곧 젓가락을 놓고 일어서며 다급하게 말했다. 갈게요. 더 이상 죄책감 느끼게 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엄마. 의자가 그의 뒤로 넘어졌고 쾅하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다. 석호는 재빨리 가방을 챙겨들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문이 그녀 뒤에서 쾅 닫히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의 심장만큼이나 다급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윤실 부인은 집 한가운데에 꼿꼿이 서 있었다. 낡은 손을 뻗은 채 마치 방금 놓쳐버린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떨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는 텅 비어 있었고 반쯤 닫힌 문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낡은 커튼이 바람에 펄럭이며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드러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가늘고 떨리는 손으로 불이 붙은 미역국 냄비를 주워들었다. 서두르다 보니 냅킨을 잊고 있었다. 낡은 손이 뜨거운 냄비 손잡이를 꽉 쥐었다. 냄비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국물이 바닥에 튀어 재와 섞였고 타는 냄새와 해초 냄새, 밥과 국물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마치 방금 타버린 희망의 냄새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냘픈 어깨가 떨렸다. 붉게 달아오른 손이 마지막 한 방울의 온기를 붙잡으려는 듯 가슴을 꽉 껴안았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발치에 고인 국과 뒤섞였다. 목이 메어 마치 자신을 위로하듯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윤실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베란다 밖에서 북풍이 울부짖었고 이슬비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작은 집은 잿더미와 차가운 음식 쟁반 그리고 먹다 남은 가족 식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 잠긴 늙은 어머니만 남았다. 그 추운 겨울 오후 골목길 끝에서 아들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작은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탄 국과 재, 해초 냄새가 부엌 바닥에 여전히 맴돌아 벽 구석구석 세월의 흔적이 묻은 집의 낡은 나무 창살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윤실 부인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새빨갛게 그을린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고 눈은 마치 눈물을 쏟은 듯 메말랐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현관 밖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는 이 오래된 집의 애절한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밤이 되자 집안은 온통 어둠으로 뒤덮였고 발걸음마다 푸른 이끼가 덮여 있었다. 윤실 부인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들어와 그녀의 수척한 얼굴과 헝클어진 백발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마당 바람이 부는 작은 골목길을 바라보았다. 매일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곳이었다. 그 고요한 순간 운명의 아침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차갑고 축축한 마당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던 그 아침.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바람에 그녀의 가냘픈 외침이 희미하게 사라져 가던 그 아침. 그녀는 살갗에 스며드는 추위를 두 손으로 지탱하려 애썼던 무력감을 그리고 텅 빈 공간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베란다를 스며드는 바람은 축축한 흙내음을 실어 날랐고 그 바람은 그녀에게 외롭고 조용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그 작은 집에서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날 마당에 넘어진 윤실 씨는 외로운 노인에게 너무 낡고 큰 집으로 움츠러든 듯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계단을 문지르고 차가운 바람에 간간히 떨어진 낙엽을 주워 모았다. 이제 마당은 푸른 이끼로 뒤덮였고 썩은 나뭇잎들이 구석구석을 가득 메우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은 작은 덩어리로 소용돌이치며 현관 앞에 머물렀다가 흩어졌다. 마치 세월에 흩어진 그녀의 마지막 희망처럼. 대나무 빗자루가 마당을 쓸던 소리도 그릇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도 매일 오후 난로가 타닥거리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집은 기묘하게 조용해졌다. 낡은 시계가 똑딱똑딱 돌아가는 소리만이 마치 매일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매일 밤 양철 지붕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아침이 되자 윤실 씨는 낡고 바랜 커튼을 걷어 올리고 창가에 조용히 앉아 흐릿한 눈으로 작은 골목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안개를 흩날리는 바람과 먼지로 뒤덮인 옆집 기와만이 보였다. 가끔씩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석호는 오늘 바쁠 거야. 민정이도 바쁠 거야. 내일은 또 올지도 몰라.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다. 요리는 허겁지겁했고 국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식어버렸고 밥그릇은 여전히 따뜻했다. 밤이 되면 깜빡이는 석유등 불빛이 벽에 그녀의 그림자를 드리워 더욱 야위고 작아 보였다. 이따금씩 전화벨이 울려 정적을 깼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윤실 씨는 깜짝 놀랐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은 떨리며 수화기를 잡았다.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석호 씨, 민정 씨 맞나요? 하지만 곧이어 들리는 것은 메마른 교환대 소리, 아니면 잘못된 전화, 아니면 필요 없는 물건을 파는 광고뿐이었다. 수화기의 마지막 메아리가 사라지고 집안은 다시 으스스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수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긁힌 낡은 전화기 표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그냥 바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베란다에 이슬비가 내리고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밤이면 윤실 씨는 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누렇게 변색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그녀와 죽은 남편 그리고 어린 두 아이가 푸른 바다 곁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눈물로 흐릿해진 눈가에 윤실 씨는 유리창을 살며시 만졌다. 그때는 아직 어렸고 엄마 손을 자주 잡았죠. 지금은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바깥은 더욱 짙고 바람은 거세게 울부짖으며 마른 잎들은 빙글빙글 돌며 마치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을 소용돌이치듯 그녀의 마음속으로 밀어넣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퀴퀴한 흙내음을 실어 나르며 집안의 틈새마다 스며들었다. 그녀는 낡은 모직 목도리를 꽉 껴안고 살짝 떨었다. 밤마다, 낮마다 윤실 부인은 여전히 베란다, 창가, 낡은 나무 탁자 옆에 앉아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작은 골목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골목길은 바람과 이슬비 그리고 고요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희망은 겨울바람에 희미해지는 한 줄기 연기처럼 연약했다. 윤실 부인의 옛집 안의 시간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침식하는 느린 물줄기처럼 고요하게 흘러갔다. 매일 밤 그녀는 여전히 인적 없는 현관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푸른 이끼로 뒤덮인 작은 골목길을 바라보았다. 옛날 남편과 아이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골목길은 울부짖는 바람 소리, 이슬비 소리, 바람에 흔들리고 휘날리는 마른 나뭇잎 소리로 가득 차 계단 앞에서 사라져간다. 긴 밤을 보내고도 전화 소리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마다 집안의 정적은 더욱 짙어지는 듯했다. 낮에는 윤실 씨는 낡고 바랜 커튼을 조용히 젖히고 먼지 쌓인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을 바라본다. 밤에는 깜빡이는 등잔 옆 나무 탁자에 웅크리고 앉아 얼룩덜룩한 벽에 길게 들이운 그녀의 그림자를 바라본다. 그녀 앞에는 모서리가 금이 가고 가장자리가 긁힌 낡은 전화기가 놓여 있다. 그녀가 전화기를 몇 번이나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는지 모르겠다. 그녀의 가냘픈 손은 떨리고 손가락은 키보드를 가볍게 두드리며 눈은 어두운 화면을 응시한다. 마음속에는 말없는 갈등이 있다. 전화를 해야 할까 말까, 문자를 해야 할까 말까, 아이들을 방해할까 봐 두렵지만 아무도 모르게 이 차가운 집 한가운데 쓰러질까 봐 두렵기도 하다. 그날 밤 겨울바람이 다시 처마 사이로 울부짖고 이슬비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낡은 커튼을 펄럭였다. 양철 지붕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집의 한숨소리 같았다. 윤실 씨는 마른 어깨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앉아 벽에 걸린 빛바랜 가족 사진에 시선을 고정했다. 사진 속 그녀는 젊었고 두 아이는 아직 어렸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행복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사진을 살며시 만지며 가슴이 아팠다. 그때는 내가 부르면 달려왔지. 지금은 내가 부르면 누가 듣겠어. 바람이 더욱 거세게 울부짖으며 창틀을 흔들었다. 밖은 칠흑 같은 밤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했다. 그 순간 마음속 두려움이 자존심보다 더 컸다. 언젠가 텅 빈 집에 조용히 누워 쓰러져 이웃들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윤실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손은 떨리고 숨은 가빠졌다. 심호흡을 했다. 심장은 떨렸지만 눈은 결연한 의지로 빛났다. 이번엔 내가 전화해. 아무도 모르게 쓰러질 순 없어. 연락처 목록을 하나하나 훑어보는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화면은 눈물로 흐릿했지만 수많은 밤 동안 부르고 싶어 했던 그 이름은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다. 그날 밤 겨울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문 앞 커튼을 펄럭였다. 이슬비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낡은 집 벽의 틈새마다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와 뒤섞였다. 기름등만 켜진 어두운 집 안에서 윤실 부인은 나무 탁자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에 구부정한 그녀의 모습은 더욱 작아 보였다. 그녀 앞에는 낡은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모서리는 긁히고 화면 모서리는 금이 같다. 며칠 동안 전화기는 마치 기다림의 시간, 기대했지만 실망했던 시간의 증인처럼 탁자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윤실 부인은 손을 뻗어 전화기를 살며시 만졌다. 가늘고 떨리는 손가락이 전화기 표면을 가볍게 쓸어내렸고 멍한 눈은 어두운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갈등이 맴돌았다. 전화를 해야 할까 말까, 문자를 해야 할까 말까, 아들을 방해할까 봐, 차가운 목소리를 들을까봐, 꾸중을 들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더 큰 걱정에 짓눌렸다. 여기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게 아들을 다시 볼 시간이 없을 거라는 걱정이었다. 베란다를 스치는 바람소리, 고람석 지붕의 삐걱거리는 소리는 그녀에게 집의 텅 빈 허공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길고 고요한 밤, 쿵쾅거리는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모든 벨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고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져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숨을 가쁘게 쉬었다.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었다. 그런데 그때 벨소리가 멈췄고 생기 없는 기계음으로 바뀌었다. 전화하신 분은 현재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수화기가 테이블 위로 가볍게 떨어졌고 그녀의 손은 떨어지고 어깨는 떨렸다. 눈물이 고여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 현관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마치 자신의 마음의 애통처럼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문자를 보내야 했다. 아이에게 알려야 했다.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했다. 눈물을 닦고 메시지 창을 열었다. 가느다란 손이 떨렸다. 키보드 위를 손가락 하나하나가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마음속의 마지막 용기를 모두 빨아들이는 듯했다. 작은 화면에 단어 하나하나가 드러났다. 고통의 칼날이자 희망의 칼날이었다. 석호야, 방금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이 내 위에 종양이 있다고 했어.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야. 그저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못 볼까봐 걱정될 뿐이야. 이 순간 그녀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려 화면이 흐릿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와줄 수 있다면. 그녀는 마치 모든 사랑과 마지막 기대를 담아내고 싶은 듯 한 줄 한 점, 한 줄을 거듭거듭 읽었다. 그러고 나서 눈을 감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다시 어두워지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오직 바람 소리와 이슬비 소리 그리고 기적을 기다리는 듯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시간은 숨 막힐 듯 느리게 흘렀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휴대폰에 눈을 박은 채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에 차 있었다. 바람의 휘파람 소리, 마당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뭇잎 소리 하나하나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때 차가운 한밤중에 문자 메시지가 울렸다. 작은 소리였지만 텅 빈 집에는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깜짝 놀랐고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눈물로 흐릿해진 눈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휴대폰에 적힌 글자들을 또렷하게 보려고 애썼다. 엄마, 읽어봤어요. 내일 하루 쉬고 일찍 돌아올게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요. 그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흐느낌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기쁨, 수많은 외로운 밤을 보낸 후 막 밝혀진 희망의 소리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마치 더 따뜻해진 듯 그녀의 오래된 심장은 불규칙적으로 뛰었다. 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녀는 한결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다. 이슬비는 여전히 날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해가 떠올랐다. 그날 밤 윤실은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아들의 문자 메시지에 대한 기쁨이 그녀의 오래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막연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이 정말 돌아올까? 그녀가 준비한 식사가 그를 짧은 오후 이상으로 오래 머물게 할까? 하늘이 막 밝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잠에서 깼다. 차가운 아침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왔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다. 가슴 속에 작은 불이 막 피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 낡은 부엌에는 불이 활활 타올랐다. 연기 냄새, 미역 냄새, 갓 지은 밥 냄새가 아침 안개와 어우러져 며칠 동안 추운 날들을 보낸 집안의 묘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윤실 씨는 분주하게 채소를 하나하나 주워 모으고 계란을 하나하나 씻고 국그릇에 간을 했다. 손은 떨렸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모든 움직임에 온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 쟁반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숨길 수 없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낡은 식탁보를 살며시 매만지며 골목길 바깥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낯선 발소리 하나하나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초조하게 기다렸다. 정오 무렵 골목 끝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오래된 집의 조용한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윤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베란다로 나섰고 눈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 그를 만나는 순간이 그녀가 경험했던 어떤 외로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바람 한 점 없는 정오, 대문 앞에 멈춰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메아리치며 작은 마을의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베란다로 나간 윤실 부인은 썩어가는 나무 문틀을 움켜쥐고 떨리는 눈으로 기대와 감동을 담아 빛났다. 북풍이 불어와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이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고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유리창에 뿌연 안개 사이로 석호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목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당을 훑어보았고 시선은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발걸음은 허둥지둥. 오래전 떠나온 어린 시절의 집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석호는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다급하고 차가운 목소리는 바람 소리를 완전히 가렸다. 엄마, 정말 아프세요? 어디서 병원에 가셨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서류는 어디 있어요? 왜 다시 전화하셨어요? 다 버리고 여기로 뛰어왔는데. 아시잖아요.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미 조용했던 집은 비난 섞인 질문들로 더욱 답답해졌다. 윤실은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어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다. 엄마 보고 싶어. 무서워. 다시는 기회가 없을까봐. 석호는 무거운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그런 나쁜 말 하지 마. 걱정거리가 너무 많다고 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불효자라고 할 거야. 그는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흘끗 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 노릇노릇한 계란 프라이 한 접시, 새빨간 김치 한 그릇, 젓가락은 따끈한 밥그릇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젓가락만 훑어볼 뿐 멈추지 않았다. 석호는 젓가락을 집어들고 국그릇에 살짝 손을 댔다가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심해졌다. 엄마, 밥 먹어. 배에 안 고파. 바로 도시로 돌아가서 시간 맞춰 출근할게. 윤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국그릇을 내밀었다. 애원하는 듯 목이 메어졌다. 아들아, 한 숟가락만 먹어. 밥 안 먹은 지 오래되었구나. 하지만 석호는 이미 가방을 어깨에 메고 문으로 재빨리 걸어갔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고 그 요란한 소리가 어머니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나무문이 요란하게 쾅 닫혔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지더니 잦아들었다. 멈췄다. 윤실은 베란다에 서서 손을 뻗은 채 방금 놓쳐버린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떨고 있었다. 북풍이 불어오고 낡은 커튼이 펄럭이며 눈물로 얼룩진 윤실의 얼굴과 멍하고 생기 없는 눈빛이 드러났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윤실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불이 붙은 국그릇을 집어드는 윤실의 낡은 손이 떨렸다. 서두르다 보니 수건 쓰는 것도 잊었다. 두 손으로 냄비 손잡이를 꽉 쥐었다. 냄비가 손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에 떨어졌다. 국물이 튀고 재와 타는 냄새, 해초 냄새가 뒤섞여 부엌을 가득 채웠다. 마치 방금 타버린 희망의 냄새 같았다. 그녀는 붉게 그을린 손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냘픈 어깨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다. 괜찮아, 괜찮아, 윤실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밖에서는 북풍이 울부짖고 창문으로 이슬비가 스쳐 지나갔다. 집안은 고요했고 오직 재와 차가운 밥그릇 그리고 방금 무너진 늙은 어머니의 가슴만이 고요했다. 작은 부엌은 타는 국 냄새, 재 냄새, 숨막히는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윤실은 뒤집힌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국수 웅덩이 옆에 놓인 부러진 젓가락들, 손 떼지 않은 밥그릇, 차가운 찻잔 그리고 부서진 가족 식사를 묵묵히 지켜보는 네 개의 곰팡이 핀 벽들. 그 순간 윤실의 가슴 속에는 슬픔도 없었다.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하는 차가운 공허함이 깃들었다. 오후가 점점 저물어가고 지난날의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국과 재로 얼룩진 부엌 바닥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윤실 부인은 쓰러진 의자 옆에 말없이 앉아 눈앞에 텅 빈 공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물이 멈춘 것은 슬픔이 가라앉아서가 아니라 방금 가슴을 아프게 했던 모든 고통을 토해냈기 때문이었다. 아들의 차 소리는 골목길 끝에서 사라지고 베란다를 스치는 북풍 소리, 마당에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뭇잎 소리, 그리고 외로운 박자 하나하나를 메아리치는 듯한 낡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남았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가족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깨진 국그릇은 타일 바닥을 더럽혔으며 부러진 젓가락은 국수 웅덩이에 버려져 있었다. 잿더미로 뒤덮인 부엌에서 윤실 씨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누렇게 변색된 그 사진은 이제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지난 몇 달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생각과 망설임을 모두 모아놓은 듯 깊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달랐다. 더 이상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았다. 놓아주기로 선택한 누군가의 차분하고 단호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이 어두운 집에서 몇 달 동안의 절망적인 기다림에서 벗어나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녀는 낡은 나무 탁자에 앉아 등 위 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 빈 종이를 찾고 있었다. 펜촉은 떨렸지만 한 글자가 단호하게 떠올랐다. 유언이었고 메시지였고 남은 인생을 위한 결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아침 바람이 아직 차가울 때 윤실 씨는 낡은 옷 몇 벌과 얼룩진 사진 앨범 그리고 깔끔하게 접힌 유언장을 빛바랜 여행 가방에 깔끔하게 챙겼다. 그녀는 문을 닫고 휘갈겨 쓴 작은 종이 한 장을 집어넣었다. 나를 찾지 마. 내가 여기 온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 골목 밖에 작은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랐다. 뒤돌아보면 심장이 다시 약해지고 다시 붙잡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들을 기다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골목길 앞 고목들 사이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마당에 빗줄기를 드리웠다. 이른 아침 바람에는 여전히 겨울의 매서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윤실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가벼움이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품어왔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썩은 나무 문 앞에 서서 거기에 붙어있던 작은 종이를 매끈하게 펴고 있었다. 휘갈겨 쓴 듯했지만 단호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나를 찾지 마. 내가 여기 온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 그녀는 문을 닫고 경첩이 마지막으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낡은 지붕, 낡은 대문, 이끼 낀 계단, 모든 것이 그녀의 발걸음을 조용히 지켜보는 듯했다. 빛바랜 여행 가방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고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변색된 가족 앨범 그리고 깔끔하게 접힌 유언장 한 장만이 들어 있었다. 그 작은 짐에는 평생 동안 그녀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사랑, 기다림, 희망 그리고 아픔이 담겨 있었다. 골목 끝에 작은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운전사가 문을 열었다. 늙고 야윈 여자의 모습을 보자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빈민 요양원에 가시나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네, 하지만 새 집 같아요. 낙엽으로 뒤덮인 작은 골목길을 차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안개 낀 창문 너머로 낡은 지붕은 서서히 사라지고 나무 대문은 빛바랜 듯 창틀은 먼지투성이가 되고 오래된 반얀나무는 잎을 떨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 같았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부주의에서가 아니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돌아보면 다시 마음이 누그러지고 다시 붙잡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들을 기다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차가 커브를 지나자 멀리 언덕에 자리 잡은 빈민 요양원의 붉은 지붕집들이 보였다. 이른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푸른 바다를 마주하고 있었다. 문틈으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기분 좋은 짠맛을 실어 마치 그녀의 가슴 속에 아직 피어오르고 있던 고통을 달래는 듯했다. 요양원 건물은 호사스럽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젊은 여직원이 달려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의 눈은 상냥했고 미소는 부드러웠다. 윤실 씨 맞죠? 저는 비동 담당 지혜입니다.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가방 끈을 꽉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방은 작고 깔끔했고 창문은 바다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짭짤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가 늘 갈망하던 자유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직접 정리했다. 탁자 위에는 사진 앨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유언장, 창틀에 놓인 작은 선인장 화분까지. 선인장 가시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나도 너처럼 바닷바람에 끄떡없으면서도 푸르러야겠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마당에서 노인들과 함께 요가를 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다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녀는 모든 움직임과 숨결에 굴하지 않았다. 마치 남은 인생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려는 듯. 오후 그녀는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멀리서 붉게 물드는 노을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치 노년의 자장가처럼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밤이 되면 더 이상 전화벨 소리를 기다리거나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와 바다, 바람, 그리고 그녀 자신만이 남았다. 그리고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윤실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윤실 씨의 이야기는 평생의 희생과 기다림 끝에 조용히 떠나보내는 노모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과 어머니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말없는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평생 가족의 온기를 간직하고 함께 식사하고 아이들의 인사를 받기만을 바란다. 하지만 삶의 번잡함 속에서 걱정과 무관심 속에서 가족에 대한 애정은 점차 사라지고 문 옆에는 늙은 어머니의 조용한 모습만 남게 됩니다. 오후 바닷가에 앉아있는 윤실 할머니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집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고 작은 골목길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놓친 전화, 지키지 못한 약속, 그리고 어머니가 깨달을 때 흘리는 소리 없는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예전처럼 온전히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우리 아직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동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따뜻한 포옹, 때로는 온 인생을 우리에게 바친 이들의 미소를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배웠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 평화를 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윤실 할머니처럼 그리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파도의 자장가와 함께 남은 삶을 편안하게 맞이했습니다. 윤실 할머니가 떠난 날부터 그 작은 집은 고요해진 듯했습니다. 썩은 나무 문은 닫혀 있었고 이끼 낀 기와 지붕은 고요했으며 낡은 마당은 매일 아침 낙엽을 쓸던 사람으로 텅 비어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현관을 스치며 축축한 흙내음을 실어왔지만 문가에 앉아 골목길 끝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그때마다 나는 깨달았다. 시끄럽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가슴에 조용히 깊은 상처를 남기는 상실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했기에, 그리고 기다림의 나날들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때라는 이유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윤실 씨는 도망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선택했다. 오랜 세월의 침묵의 희생과 침묵의 기다림 끝에 스스로에게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 주기를 바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 동안 사랑을 후회할 일이 되지 않도록 하자.